첫 번째 수업 주제는 생활 속 세균 타파입니다. 네, 첫 번째 수업 해주실 분은 최윤정 과학교육연구소 소장입니다. 최윤정 박사께서 생활 속 세균 타파 방법 알려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 아니겠습니까? 네. 파릇파릇파릇. 네. 네. 그런데 이 만물이 소생한다는 것, 모든 생명이 깨어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예쁜 것들만 깨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럴 때 특히 유해한 세균들도 마구 깨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이 세균은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고생했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는 바이러스에 의한 거잖아요.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지만 세균은 확실한 생물이거든요. 단세포 생물입니다. 요 생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효소를 또 가지고 물질대에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효소가 또 최적 활성을 나타내는 온도가 약 한 36도에서 37도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점점 따뜻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세균이 점점 더 설치기 시작하는 계절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설치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요. 쓸 네, 수 설쳐요. 있습니다. 마구 설칩니다.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좀 엔화가 싸져가지고 일본에 또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일본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우리가 또 코로나에 놀란 갔습니다 보니까. 일본에 감염병이 돌고 있는데 STSS라는 감염병인데 이게 그래요, 치사율이 뉴스에서 봤어요. 30%가 넘어 이러니까 맞아. 와 들었어. 무슨 병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이 S가 바로 연쇄상구균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세균은 원래는 되게 흔해요. 그런데 이 흔한 세균이 우리 몸의 점막이나 상처나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피 속에 다 감염이 돼가지고 세균이 온몸에 넘쳐나는 상태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균이 생성하는 독소 때문에 폐혈증에 걸리게 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되게 무섭다. 짧은 시간 내에 한 3, 4일 내로 너무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부 세균들 같은 경우에는 독소를 또 생성하면서 정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세균이 어디에 많은지, 어디에 오글오글 있는지 그렇지, 좀 그렇지. 일단 먼저 파악해야 되지 네네네.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세균 없는 아주 클린하고 또 이 안전한 환경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그거 이제 알려드릴 거라서 일단 리모컨 던지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박사님 사실 네. 오늘 아침에도 막 주방 뭐 화장실에서 제가 이게 빨간색 물때 보고 왔거든요. 우리 주부들은 다 알잖아요. 이거 네.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 이거 제일 걱정이 많거든요. 사실 고민이 물때가 많아요. 제일 신기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물만 묻었는데 그런 때가 생겨요. 네. 와, 이 역시 스마트한 우리 두 MC님.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강의에 집중해 주십시오. 다 네, 아는 네. 얘기였죠. 네, 네, 네. 네. 방금 전문 용어 얘기해 주셨습니다. 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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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단 물때가 끼잖아요. 요 물때의 원인도 세균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요 물때에 또 세균들이 오글오글 붙어서 자랍니다.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강연을 시작하면서도 바로 세균이 생물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생물이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물이에요. 물. 네, 우리 사람도 생물, 우리 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세균도 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딱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수분은 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분은 세균. 수분이 뭐라고요? 세균. 수분이 세균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 장소는 그냥 물이 있는 곳이죠. 네. 그러면 우리 집에서 물 많은 곳 어디 있습니까? 싱크대, 네. 화장실, 예, 욕실 네. 뭐예. 네, 주방 뭐 네. 우리가 물을 또 마셔야 되기도 하지만 또한 물을 많이 사용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이 전부 다 바로 세균 증식의 위험이 높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세균의 집이다라는 뜻인데 네. 물 많은 곳 화장실부터 좀 차근차근 살펴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물때가 대단히 신기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화장실의 분홍색 물때 이게 바로 메틸로박테리움이나 슈도모나스 균에 의해서 이게 바로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처음에 이제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핑크빛 분홍색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조직이 단단해지게 되고 지우기도 어렵고 나중에 말라붙기까지 하면서 막 점점 더 기괴한 자주 색깔로 또 변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아주 꼼꼼하게 청소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청소해요? 네. 일단 먼저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 이 물때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자,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스퀴지입니다. 스퀴지. 요거 물기 제거기라고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요걸로 물을 좀 밀어주시면 물을 제거해 주시면 또 요거 바닥 얘는 세면기 용도별로 좀 준비하셔서 밀어주시면 물때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방하는 거 중요하시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미 텄어. 벌써 많이 생겼어. 생겼어. 이미 우리 집에 핑크빛 이 물때가 점령했어. 이런 경우에는 과탄산소다와 치약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치약이요? 어떤 네.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 치약은 사실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것이 치세제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정도로 계면 활성제도 많이 들어있고요. 또 이제 불소가 세균을 살균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 제올라이트라든지 탄산칼슘 같은 연마제 성분이 들어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다 알갱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용하시게 되면 세균 타파가 가능합니다. 오, 그렇구나. 네. 그런데 삐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이 과탄산소다는 물하고 만나면서 발생기 산소를 막 발생시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과탄산소다를 물에 녹인다를 과탄산소다 용액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과탄산소다가 가루잖아요. 네. 근데 이 가루를 일단 먼저 부어놓고 뜨거운 물을 확 부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때 이게 탁 튀면서 눈에 하필이면 또 아이고.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래서 돼요? 항상 물을 먼저 받아놓고 물에다가? 물을 먼저 준비해놓고 과탄산소다를 과탄산소다를? 한 번에 푹 넣으시면 안 돼요. 조금씩 조금씩. 녹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너무 차가우면 또 때가 잘 안 녹잖아요. 네. 근데 너무 뜨거운 물은 또 과탄산 특유의 냄새가 확 올라와서 호흡기를 자극하기도 하고 맞아요. 화상의 위험도 있잖아요. 그럼 몇 도? 그러니까 50도. 무슨 애기들 우유 뜨끈하다. 물 맞추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냥 가정에서 나오는 온수 제일 뜨거운 상태가 보통 한 50에서 60도씨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정도 물에다가 타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하나가 치약은 왜 이제 그냥 입에 쓰는 거니까 좀 이건 괜찮지 않아? 그러고 청소할 때 또 많은 양을 쓰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빨 닦을 때는 진짜 요만큼 쓰잖아요. 네, 치약. 근데 청소할 때는 막 한 반 정도 이렇게 짜서 쓰기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이 치약에 인공 향유가 또 호흡기나 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이렇게 치약으로 하루 종일 좀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치약의 효과도 실험하고 현미경으로 또 하나하나 그 여러 종류의 치약을 놓고 다 보고 하면서 내내 이제 치약이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환기에 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장시간 치약을 가지고 실험하다 보니까 다음날 눈이 막 잘 안 떠지는 거예요. 왜요? 눈곱이 너무 막 이렇게 왕눈곱이 끼어가지고 어머. 그래서 눈을 겨우 떠봤더니 눈이 시뻘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급히 가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약도 조심해야겠다. 안심하지 마시고 항상 창문 다 여시고 욕실문 열어놓고 환풍기 트시고 환기에 유의하셔야 너무 많이 하지 되겠습니다. 마요. 네, 일단 화장실에 물기가 없도록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네. 물때가 거슬리시면 치약이나 과탄산소를 산소다. 활용하시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샤워기. 저게 샤워기예요. 지금 제가 저게 샤워기라고요? 보니까,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저희 지인 집에서 공수해 왔습니다. 아니 저기 지금 네. 샤워기 아닌데 저렇게 까매요? 네, 물 나오는 부분 이렇게 열어서 옆에 보면은 저런 식으로 물때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 세균이 붙어서 엄청나게 잘 자라는데요. 그러면 내 몸을 씻을 물이 저기를 거쳐서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네. 저 막 치약 칫솔 할 때도 막 입으로 막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요것도 꼭 이제 물때를 녹여내야 되잖아요. 네, 저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런 그 샤워기 사이에 낀 물때는 주로 수돗물에 들어있는 금속 이온 때문이거든요. 이게 산화된 거라서 요거는 산성 성분이 잘 녹입니다. 요새 구연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구연산. 이 구연산 녹인 따뜻한 물에 한 반나절만 담궜다가 슬슬 헹구기만 해도 샥 제거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자, 수세미네요. 네. 요거 많이 쓰시죠. 네. 그죠? 네. 그런데 요 수세미 같은 경우에 자, 주방에서 흔히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요거 제가 현미경 사진 또 보여드려 볼게요. 수세미의 현미경 선. 좀 오래 쓰다 보면 저런 상태가 됩니다. 저기 막 음식물 찌꺼기랑 마구마구 엉겨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런 그 초록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으로 보면 이 실 자체가 되게 울퉁불퉁해요. 찌꺼기를 잘 긁어내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더 잘 끼이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이렇게 스펀지까지 붙어 있으면은 수분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수분은 뭐라고요? 세균. 네. 그러니까 수분 배출이 잘 안 되면 물이 오래 머무르는 동안 그만큼 세균이 폭발적으로 생장 증식할 수밖에 없는 아니,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 수세미에서 세균을 배양하고 있는 셈이에요. 아니 근데 맞습니다. 네. 저거 이렇게 좀 세워놓으면은 물 잘 빠져가지고 말라서. 네, 그 세균 그러면 안 생기지 않나요? 네, 물 잘 어느 빠지는데. 정도는 물이 빠지긴 해요. 네. 하지만 얘보다는 못하죠. 얘보다는. 네. 저희 요런- 엄마가 쓰고 계시는 수세미입니다. 네, 현명하신 저거 어머님입니다. 근데 세정력이 저 옆에 거보다 덜해요. 아닙니다. 안 얘, 닦이는 그러니까 느낌이야. 그거 잘 안 불리셔서 그래요. 네, 한 5분 이상만 불리시면은 웬만하면 다 날아갑니다. 네, 그릇을 충분합니다. 불려라. 충분합니다. 네. 불려라. 불려라. 그래서 네. 요거는 또 현미경으로 봐도 실이 대단히 매끄러운 상태예요. 네. 네. 그래서 수분도 잘 배출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찌꺼기도 덜 끼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수분을 갖고 있는 시간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완벽 살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이 젖은 상태에서 요거 두부통이거든요. 근데 네. 여기 밑에 보면 PP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PP 용기는 상당히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에요. 대부분의 전자레인지 용기도 다 PP거든요. 그래서 물이 젖은 상태에서 여기다 놓고 전자레인지 1분만 돌려요. 제가 실험을 반복해서 해봤는데 99% 죽습니다. 와 세균이 네. 오, 그래서 저렇게 근데 소독을 너무 하면. 시간 오래 돌리지 마시고요. 아. 그냥 1분 정도만 딱 돌리시면 딱 돼요. 1분만. 네, 타지도 녹지도 않으면서 살균은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수세미 알아봤다. 집에 가서 수세미부터 살균하세요. 네. 그리고 또 거름망 보여드릴게요. 거름망. 주방 요거 지금 거름망. 거름망을 제가 엎어놓은 거 저희 집 거 지금 찍어온 거거든요. 저걸 네. 저렇게 사용하세요? 네네네. 오늘도 이래놓고 왔습니다. 엎어놔요. 네. 엎어놔요, 그러니까 항상 설거지 끝나고 나면은 거름망도 깨끗하게 씻어서 엎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릅니다. 세균은 수분이기 때문에 수분을 없애야 되잖아요. 말려주셔야 돼요. 저 닦기까지는 했는데 엎어놓는 아니요, 거는 생각을 엎어놓으셔야 못했네. 그러니까 눈에 진짜 이렇게 보이는 싱크대 이런 데는 깨끗한데 저런 거 배수구 밑에 그 망 밑에 진짜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막 엄청나게 끼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네. 남편들이 설거지 할 땐 저거 절대 안 해요. 안 해요. 네, 우리가 네. 합시다. 그리고 저거까지 기대하시면 남편들이 안 돼요. 설거지를 아예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또 배수구도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방법이 뭐냐 하면 과탄산 소다를 한 물 1리터에 2스푼 정도 넣어주시는데 물 먼저 받아놓고 물 먼저 받고. 넣어주시고 베이킹 소다는 점도를 맞추기 위해서 한 2스푼 정도 넣어주시게 되면은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수세미 교체했고 네. 거름망 네. 씻었고 그 다음에 오. 어디로 갈까요? 네, 또 정말 또 물기 많이 머금고 있을 수 있는 소재가 나무로 된 도마인데요. 네.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요거. 아이고. 와, 아니 안 저거 어디 되네. 박물관에서 갖고 오셨어요? 네. 제 왜 저래 근데 상태가? 정말 지인이 쓰시던 것을 그대로 갖고 오신 거였어요. 네. 근데 뭐 애착 도마라고 요거를 이제 못 버린다고 계속 우리 쓰시는데 주부들 애착 많이 있어요. 네, 애착템들이. 더구나 네. 또 이렇게 매일 쓰다 보면 이게 얼마나 들어온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진짜 자기 집에 도마 객관적인 눈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저런 도마 사용해도 안 죽어 막 이러시는데 지금 현미경 사진 보시면은 와 진짜 사이사이에 엄청나게 음식물 찌꺼기 끼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은 안 돌아가시지만 결국은 소화기의 건강을 해치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조금 교체해야 일찍 되는 돌아가실 거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지선 씨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이 네. 도마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도마요. 도마는 이 산성 성분
그 식초나 레몬 같은 걸로 싹 이렇게 해주면은 세균이 싹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엄마 네. 맨날 식초 쓰는데. 네. 일단 과학적이십니다. 과학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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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레몬에 있는 유기산 성분, 식초에 있는 아세트산 성분이 또 이런 유기물들을 잘 녹여내는 역할은 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레몬이나 식초에 다른 영양 성분도 들어있고 또 이게 산성 환경에서 좀 약산성이면 더 잘 자라는 곰팡이도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네, 뭘로? 끓는 소금물, 그러니까 소금물도 많이 넣으실 필요 없고요. 1리터 기준으로 한 티스푼 정도 넣어서 이제 깨끗하게 세척은 먼저 하시고 네. 그다음에 끓는 소금물을 부어서 한번 살균을 해주시면은 세균 증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소금으로 살균하는구나. 근데 저도마는 버려야 예. 해요. 네. 저거 버립시다. 저거는 쟤는 버리셔야 버려야 됩니다. 네. 하나 사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세균이 많은 곳이 있는데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변기죠. 자, 일단 제가 직접 이제 촬영을 했어요. 표면 오염도를 측정하는 장치로 이제 예. 지금 측정을 해봤는데요. 지금 변기가 한 1337 나온 거 보이시죠? 그죠? 저 옆에 거 근데 어디야, 옆에 어디야? 29,537, 약 이거 어디예요? 22배 더 많은 곳이 바로 냉장고예요? 냉장고예요. 네. 냉장고가? 네, 근데 공중위생 기준치가 400인데 일단 네. 요 변기도 약간 살짝 넘어가 청소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이제 화장실보다 더 들어온 냉장고. 그런데 이 또 국물이 좀 흘릴 때도 있잖아요. 음식물 같은 거 뚜껑 제대로 안 닫으면 또 이렇게 그 꺼내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데 또 청소를 제때 안 해주면 오염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세균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냉장고는 그러네요. 쟤네들은 추워서 세균 못 자라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세균이 진짜 독해요. 온천물에서 살아남는 세균도 있고요. 또 냉장고처럼 약간 4도씨 냉장실에서도 살아남는 리스테리아균, 여시니아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면역력이 약하거나 하면 아주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뭘로 닦아주시냐면 네. 네, 요거. 어머나, 왜 꺼내셨어요? 소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소주가 약간 20% 에탄올 수용액이잖아요. 근데 이 에탄올이 여러 가지 물질도 잘 녹여내고 살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소주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냉장고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이젠 드시는 네. 것보다 냉장고에 양보하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요새 진짜 채소가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또 이 채소값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퀴즈 낼게요. 채소를 씻지 않고 그냥 비닐째로 보관하는 거 하고 또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씻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죠? 오. 물 묻으면 상해. 물 묻으면 상해. 야. 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물러져요. 바로 정답을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럼요. 제가 지금 사실 좀 약간 낚시질을 했는데, 그런데 바로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또 바쁘시다 보면은 비닐째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다음날 되면 비닐에 이렇게 물방울 맺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죠? 이 채소가 호흡을 하기 때문이에요. 수확한 이후에도. 그리고 또 수분이 증발하면서 이 봉지 속에 습도가 높아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세균이 잘 자랄 수 있고 또 씻어서 넣는 것도 같은 이유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만 좀 살짝 털어주시고 신문지라든지 종이 봉투에다가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 또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는 채소나 과일은 키친타올로 한번 싸고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또 다른 정답이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드세요. 네. 그때 먹을 만큼만 사오셔요. 제발. 최고의 정답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세균이 일단 자란 다음에 세균을 막 무럭무럭 집에서 자라게 해. 그걸 방치했다가 나중에 또 유독한 세정제로 또 닦으면 이중으로 건강을 그렇습니다. 많이 칩니다. 그래서 궁금한 네. 게 또 그렇죠. 있으시다고요? 질문 하나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셨는데 칫솔을 전자레인지에 소독하면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칫솔 수명이 짧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해도 되는 건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대요. 네. 칫솔을 또 제가 현미경으로 많이 관찰을 했는데요. 그 미세모가 끝에 다 둥글게 모양이 다 잡혀 있어요. 하나하나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에서 돌리게 되면 이 전자레인지를 소독하는 용도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세한 칫솔모가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되겠네요. 중요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독하는 방법은 좀 좁고 긴 컵에다가 구강 청결제를 부어놓고 한 30분 정도 넣어주시면은 깨끗하게 소독이 가능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일단 네. 물기 제거하시고요. 수세미 네. 당장 교체하시고 그리고 구연산 과탄산소다를 소다. 구입하셔서 네. 각종 물때를 지우시기 바랍니다. 네. 웬만한 도마 버리시고요. 그러니까요. 강연 잘 말리시면 들었습니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정 과학교육연구소 최은정 소장께서 집안 세균 타파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네,